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지난 27일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SK로부터 받기로 한 그 배터리 그 소송 합의금 2조 원, 이것의 뭐 회계 처리를 좀 둘러싸고 뭐 일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LG화학 2021년 EQ 실적 발표. 자, LG화학은 이렇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의 자체 실적을 보면 매출이 뭐 5조 1310억, 영업이익이 무려 8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OPM, 그 Operate Profit Margin,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16%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됐죠. 아마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률이 16%까지 이 정도로까지 뭐 상승을 했나, 이렇게까지 지금 배터리 그 마진이 많이 나오나 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이 이렇게 100% 보자 관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두 회사는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죠. 뭐 100% 자회사니까 실제로는 뭐 화학하고 에너지 솔루션은 뭐 한 회사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하고 화학 실적은 뭐 이렇게 한때에 묶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의 이제 실적을 보면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도 엄청나고 뭐 글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계 바늘을 한 2달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5월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위원회가 ITC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LG와 SK 간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 합의가 체결되었다 하는 공시가 나왔죠. 뭐 LG도 공시를 하고 SK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 배터리 영업 그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 양사가 소송 그 합의금 액수에 이제 최종 합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한번 보면 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뭐 특허나 영업 비밀 관련해서 LG가 SK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고 영구적인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준다. 그리고 그게에 대한 대가로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일시금으로 1조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총 1조 원 한도 내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2조 원을 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올해 5천억 또 내년에 5천억의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5천억 2년에 걸쳐서 1조 원을 주고 2023년 이후에는 그 SK의 배터리 매출액과 연동해서, 다시 말해서 SK 배터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LG에다 로열티로 주는데, 로열티로 주는 금액의 한도는 뭐 1조 원까지 이렇게 지금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저쨌거나 총 2조 원을 그렇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보니까 그 OPM이 16%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올해 EQ 실적에는 그 두 가지의 일회성 요인이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첫째로 자, ESS 배터리에 그 4천억 충당 부채가 설정이 되어서 영업 비용으로 4천억 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됐다. 그 ESS, 그 에너지, 그 대량 에너지 저장 장치지 않습니까? 이 ESS 배터리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화재 사건이 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리콜을 하기로 한 겁니다. 리콜을 하기로 하고 4천억 원의 충당 부채를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로 가서는 거기에 따른 영업 비용으로 4천억 원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SK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 합의금 1조 원, 네. 자, 총 2조 원 중에서 일시금으로 받기로 한 그 1조 원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수익, 즉 그 매출로 반영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는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 수익은 바로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뭐 수익과 그 이익을 헷갈리게 사용하는데 회계에서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일회성으로 영업 수익이 이렇게 1조 원이 발생되고 영업 비용이 4천억 원이 발생됐으니까 결국은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1조에서 이렇게 4천억을 차감을 해주면 일회성 요인에 의한 영업 이익은 6천억이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EQ 실적에서 두 개의 일회성 요인이 작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결국은 영업 이익을 6천억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이명석 상무가 그 EQ 실적 설명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송 합의금 총 2조 원 중에서 일시금으로 받기로 한 1조 원은 자, LG의 영업 비밀을 SK가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 그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 이익으로 처리를 했다. 자, 다시 말해서 일시금으로 받기로 한 1조 원은 LG 배터리의 영업 비밀을 SK한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업 이익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머지 1조 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1조 원은 23년 이후에 로열티 명목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로 받을 때마다 영업이익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2조 원을 모두 다 영업이익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1조 원은 영업 비밀을 사용하게 허락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받는 돈이고 나머지 1조 원은 로열티로 받는 것. 그리고 앞에 1조 원, 뒤에 1조 원 모두 다 영업이익에다가 우리는 반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G 쪽의 입장은 뭐냐면 이 2조 원이 로열티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한 것도 SK가 영업 비밀을 침해를 해서 무단으로 LG의 영업 그 비밀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소송까지 갔다가 이번에 그 서로 합의해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이 2조 원 모두가 명목은 뭐 1조는 뭐 로열티로 하고 또 1조는 일시금으로 했는데 이 일시금이라는 것도 우리의 영업 비밀을 SK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합의하면서 그래 우리 영업 비밀을 그냥 너네들이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대가로 우리는 1조 원을 받는 것이야. 이게 이제 LG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비밀 같은 이런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해주고 이 받는 대가가 이게 회사의 영업수익 즉 매출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매출로 처리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어떤 회계적인 이론보다는요. 2020년 그 1Q에 현대차하고 이 앱티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그 자율주행 기술 업체입니다. 이 현대차하고 앱티브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만듭니다. 회사 이름은 모셔널이죠. 50대 50의 합작법인을 만드는데, 자, 현대차도 모셔널에 출자를 하죠.
앱티브도 모셔널에 이렇게 출자를 합니다. 이 현대차와 앱티브가 각각 모셔널에 출자를 하면 이 모셔널이 현대차와 앱티브 각각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해 주는데 그 신주 지분율을 이제 50대 50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주로 현금 위주로 출자를 합니다. 이제 주로 돈을 내놓는 거고, 앱티브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들, 아마 대부분이 뭐 기술 관련된 자산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앱티브는 기술 관련된 자산들 위주로 출자를 해서 이 기술들을 가치 평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신주를 받아가는 거고, 현대차는 주로 현금을 내놓고 신주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현대차가 내놓은 출자물들이 뭐 전부 다 완전히 현금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을 모셔널이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이 사용 권리를 부여를 해주는데, 이거를 1,000억의 가치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셔널이 이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서 현대차에 1,000억 원어치의 신주를 배정을 해주는데, 이 현대차가 이것을 그 영업수익, 즉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00억 원의 그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차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매출은, 자, 현대차 재무제표 주석입니다. 현대차 매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재화의 매출이 있고, 다시 말해서 뭐 그냥 자동차 판매 매출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 같은 겁니다. 뭐 자동차를 뭐 수리를 해주고 받는 거, 주로 이제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주고 받는 거, 그 매출이 있는 거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올리는 매출이 있는 거고, 여기 세 번째 보면 로열티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단기라고 하는 게 2020년인데, 2020년에 용역으로도 한 8,700억, 이 로열티로도 한 8,600억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매출,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뭐 AS 같은 걸 제공해주고 받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매출인데, 로열티를 받는 거, 뭐 어떤 기술 관련된 그 로열티를 받는 것도 이것도 매출로 인식을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그 모셔널에다가 너네도 이거 사용해도 돼 하는 권리를 부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1,000억 원 가치의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현대차가 영업수익으로, 즉 매출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해주고 받는 대가도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 1Q에 그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8,640억이거든요. 이 영업이익 8,640억 중에는 그 영업수익, 매출로 인식했던 그 모셔널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로 영업수익으로 잡았던 그 1,000억 원이 고스란히 이렇게 영업이익에다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요 8,640억 원의 영업이익 중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모셔널하고의 거래에서 발생된 영업이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자, LG 관점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SK가 우리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제조 판매를 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일시금, 합의금은 우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한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업이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영업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고스란히 그 영업이익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게 이제 LG의 관점인데, 만약에 SK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SK도 이 일시금 1조 원을 배터리 제조에 투입된 비용으로, 즉 제조 원가로 인식을 할 것이고, 이 제조 원가는 그 영업 비용이 되는 거죠. SK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SK는 이 일시금 1조 원을 영업 비용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의 실제 회계 처리는 뭐냐? 자, 2분기가 아니고 저번 1분기에 이미 이 일시금 1조 원을
영업 외의 손실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업 외의 손실로 반영한 거죠. 나머지 로열티 1조 원은 2023년 이후에 지급할 때마다 제조 원가, 즉 영업 비용으로 반영한다. 이게 SK의 실제 회계처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SK 입장에서는 이 일시금 1조 원은 소송 합의에 대한 어떤 단순 대가 성격, 아마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합의에 따른 영업이익 영향은 2023년 이후 로열티를 지급할 때부터이고, 일시금 1조 원은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합의하자 해서 그냥 소송 합의에 대한 그런 단순한 대가로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원은 우리는 1분기에 1Q에 이미 영업외의 손실로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SK이노베이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LG의 입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LG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이미 1Q의 영업외의 손실로 반영한 것을 봤지만 2Q의 회계 처리를 하면서 LG는 그냥 받기로 한 1조 원을 그냥 영업이익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LG가 이렇게 영업수익, 즉 매출로 인식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이 회계 처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현대차의 사례를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연 또 SK의 회계 처리를 보건대 이것은 잘못된 것이냐? 자, 우리가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약회사잖아요. 이 제약회사의 여기 매출을 보면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해서 올리는 매출, 상품 매출, 약품을 어디 다른 데서 이제 매입을 해서 뭐 해외 제약사한테서 뭐 약품 같은 걸 매출해서 올리는 매출, 임가공 매출,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수익 매출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을 해서 올리는 매출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8기, 7기, 6기니까 6기는 2015년, 여기는 2016년, 여기는 2017년인데 요때 이제 기술 수출 수익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여기 2015년에 보면 기술 수출 수익으로 5,125억 정도가 발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해마다 뭐 200억, 500억, 300억, 최근 한 3개년간에도 보면 1년에 뭐 한 2, 300억씩 계속해서 기술 수출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미약품이 개발한 그 신약 후보 물질 그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한테 이렇게 이전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기술 수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약사면 약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뭐 다른 데서 사와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 그것이 영업 활동인데 저런 어떤 뭐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수출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받기로 한 것도 그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 수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제약사들은 자, 계약금으로 일시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후보 물질을 갖고 간 뭐 글로벌 제약사가 막 임상시험을 해서 임상시험에 성공할 때마다 임상 1상, 2상, 3상 성공할 때마다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약이 다 개발 완료되고 허락을 받아서 판매 허가를 받아서 시중에 판매될 때 그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또 로열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가. 그래서 일시금, 마일스톤, 뭐 로열티 이런 거 모두 다 포함해서 회사가 우리나라 제약사가 받게 되는 돈은 전부 다 영업수익,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의 그 매출을 그 단순히 뭐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그 생산, 제조, 판매해서 올리는 거, 그것만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회사가 얻게 되는 그런 수익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G의 저 회계 처리를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SK는 SK 나름대로 자기들의 관점에서 1조 원은 소송 합의금으로 보고
또 나머지 1조 원은 로열티로 보고 그 로열티 부분은 나중에 그 제조 원가 영업 비용에 집어넣고 일시적으로 올해 내년에 5천억씩 주는 것은 우리는 영업이익 손실로 보겠다. 이것도 뭐 틀렸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각각의 관점에서 뭐 회계 처리를 한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것은 뭐 잘못된 거고 이것은 잘된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어떤 증감을 유발시키는 것은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하고, 특히 고의로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식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수익을 영업이익단에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이익 아랫단에 반영할 것이냐, 이 문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그릇된 증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단에 반영하면 그냥 뭐 영업이익을 뭐 증감을 시키는 거고, 영업이익 아랫단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영업이익단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결국은 그 단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단에다 반영을 하느냐, 영업이익 아랫단에 반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사의 그 단기순이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이 자산 부채의 자본에 그 잘못된 증감을 그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아야 될 게 증가한다든지 뭐 감소하지 않아야 될 게 감소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 반영을 했느냐, 영업이익 아랫단에 반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냥 정정공시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무슨 대단한 뭐 심각한 분식회계나 뭐 아주 그 중대한 그 회계 기준 위반으로 취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뭐 LG가 됐건 SK가 됐건 어느 한쪽에 그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뭐 굉장히 심각한 그 회계 기준 위반이나 아니면 분식회계로 그렇게 뭐 취급받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 어떻게 보면 참 뭐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회계라는 게 뭐 이런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그 SK하고 LG 간에 소송 합의금을 놓고 분명히 LG와 SK 간에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뭐 완전히 아주 드문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거래를 놓고도 거래 상대방이 좀 다르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LG는 LG의 관점, 또 SK는 SK 관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LG가 특히나 이것을 영업 그 수익으로 매출로 인식을 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회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다소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